번째 발표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딥러닝, 너의 성공 비결을 알려줘.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산업경영공학과 권혁규 발표자입니다. The next talk will be Hey Deep Learning, Tell Me Your Secret to Success by Hyuk-kyu Kwon from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Management and Engineering.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다 처음 뵙죠? 제가 여러분들과 친해지기 위해 한 가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뿌잉뿌잉!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금과 같은 애교를 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노베리가 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겠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면 항상 노베리를 더 좋아할까요? 만약 제가 저희 친척 집에 가서 저희 할머니에게 방금과 같은 애교를 보인다면 저희 할머니는 아마 저와 노베리를 최소한 동등한 위치 정도로는 생각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친척 집에서만 저와 노베리가 1대1 동률이지 저희 작가님 집에 간다면은 노베리가 귀엽고 또 저희 교수님 집에 가면은 처음 보는 남성보다는 고양이의 애교를 더 귀엽게 여기겠죠. 네, 그래서 노베리가 저보다 귀여운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종류의 특수한 상황에서 더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라는 특수한 상황, 또 작가님들 집이라는 특수한 상황. 제가 방금 말한 예시를 통해 딥러닝의 성공을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딥러닝 모형의 역할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의 어떠한 패턴을 학습합니다. 사실 학습이란 단어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사진 데이터를 요 딥러닝 모형에게 계속 보여주면 딥러닝 모형은 사람의 얼굴이다 라는 패턴을 학습해서 이 닮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는 방법은 기존에 통계하기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들은 모두 학습에 실패했죠. 그래서 통계학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런 고차원 데이터의 학습은 어렵구나. 즉 일반적인 고차원 데이터의 학습은 어떠한 방법이 쓰더라도 학습이 어렵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사실 여기서 핵심은 딥러닝은 바로 일반적인 고차원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아닌 특수한 구조를 잘 학습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과 같은 특수한 구조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의 특수한 구조가 아닌 여러 특수한 구조를 잘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노베리의 장점과도 같습니다. 저희 집이라는 특수한 상황, 또 작가님 집이라는 특수한 상황, 여러 특수한 상황을 잘 학습하는 것이죠.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딥러닝이 학습을 잘하는 특수한 구조를 찾고 그리고 그 구조에서는 딥러닝이 어떠한 방법들보다 학습을 가장 잘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사실 증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왜 좋은지를 밝혀내는 이유와 같은데요. 사랑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잘 들었고요. 떨리는 마음을 또 다시 한번 다잡고 또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모습이 조금 더 또 좋은 점수에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이종식 교수님께요. 자, 그러면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노베리가 여기 학교에 있다고 해서 저는 여기도 사랑받는 고양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그런데 방금 특수한 구조로 이제 새로운 학습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특수와 일반이라는 것도 굉장히 스펙트럼에 불과하잖아요. 이게 질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해야 특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일 텐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좀 더 이제 전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일반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반적이라 한 이유는 기존의 통계학자들이 이러한 일반적인 데이터에서는 이미 최적의 성능을 내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방법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예시가 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데이터의 확률 분포가 있을 때
그거의 확률 밀도 함수가 뭐 몇 번 미분 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조건이 좀 일반적인 조건들인데요. 사실 그런 데이터의 경우는 그 차원에 가면은 이제 학습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특수한 구조를 더 넣어서 좀 최적의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구조 예시가 뭐 이런 사진과 같은 데이터인데 뭐 이런 경우는 뭐 지금 눈, 코, 입이 지금 만들어진 게 보면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 눈, 코, 입을 이루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뭐 컴포지션 스트럭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딥러닝이 학습을 잘한다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유지현 교수님. 예시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를 하게 되면 저렇게 학습을 해서 저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지가 네. 그래서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에 좀 더 아니요, 제 질문은 네네. 저 오리지널 사진을 학습을 시켰는데 저 모양으로 러닝을 하게 된 네네. 교수님의 말씀은 이 컴퓨터가 제대로 된 컴퓨터가 맞냐? 어떠한 정보를 주셨길래 저렇게 됐는지. 네. 사실 뭐 약간의 이제 좀 네. 개그 요소를 좀 추가한 거긴 한데 네. 사실 뭐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뭐 인종이 달라지면은 당연히 좀 디테일한 부분은 달라지겠지만 뭐 눈, 코, 입이 있다든지 이러한 큰 부분은 변함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이런 모델을 학습을 뭐 할 때는 뭐 동양인, 서양인, 뭐 이제 흑인, 백인 다 이제 합친 데이터셋에서 보통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저 학습은 지금 성공적인 건가요? 닮지 않았나요? 포샵을 좀 하셨죠? 본인 사진에도 이게 이렇게 네. 네, 그렇게 컴퓨터가 착각할 만합니다. 자, 우리 이정식 교수님. 무엇보다도 한번 뭔가를 떨어뜨리셨을 때 네. 저도 같이 가슴이 철컹했는데 잘 수습하셔서 마무리까지 하신 거가 너무 훌륭하시다고 저는 일단 생각돼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제 질문은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이 손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말씀해주신 학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학습이랑 이제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제가 뭐 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계학적인 거든 아니면 이 딥러닝을 통해서든 이 학습에 성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통제를 좀 넘어서는 결과를 컴퓨터가 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좀 이해가 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보이는 것만 인풋을 줬을 때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학습을 실패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통제 안에 여전히 컴퓨터가 머물러 있다는 느낌으로도 또 해석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 오늘 연구해주신 이 주제를 어떤 인간과 인공지능 혹은 인간의 어떤 기술에 대한 통제 이런 관점에서 이런 테마랑 연결을 해서 혹시 뭔가 우리 발표자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거나 어떤 입장이 있으시거나 조금 이런 게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이제 인공지능과 통계를 연구하면서 사실 느낀 점은 인간의 통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봤을 때 인간의 통제를 넘어간 기술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모방하려는 기술이 다수일 뿐이지. 근데 이제 그 모방을 얼마나 잘하느냐, 또 이 시간, 즉 그래서 요새 좀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뭐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만들어낸 사진인데 이러한 사진을 실제로는 뭐 한 5초 내의 시간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점에서는 뭐 인간의 이제 사람은 솔직히 뭐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해야 되니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큰 목표는 인간이 하는 일들을 모방하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참가자분들도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분들도 발표를 잘 들으셨다면 저희 QR 코드를 통해서 질문을 함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자였습니다. 우리 산업경영공학과 권혁규님이셨습니다. 박수로 함께 수고했다라고 마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